네,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 알아보는 말말말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첫 번째 말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. 국내외 폭넓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 인상안에 서명했습니다. 수입 철강제와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가 25%와 10% 인상됩니다. 트럼프는 이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다라고 주장했죠. 다행인 건 한국은 이 철강제 추가 관세 인상 대상에서 면제가 됐습니다.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오히려 미국에도 해롭고 전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왔습니다.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최근에는 더 심각하다. 가뜩이나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도운다면서 새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죠. 특히 트럼프의 방식은 기업들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소극적인 태도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다음도 미국 이슈입니다. 백악관의 스테파니 그리샴 대변인이죠.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는 약 5,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마련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. 국방비는 늘리고 비국방 예산은 크게 삭감했습니다. 이건 재선 캠페인은 물론이고 이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예산 요구안으로 평가되고 있죠. 이 비국방 규모는 작년 여름보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. 해외 원조 예산도 21% 깎였습니다. 하지만 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예산안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 4천억 달러 줄이겠다라고 계획했습니다. 그런데 백악관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GDP를 반영했습니다. 미국의 작년 GDP 성장률은 2.3%였는데 올해 4분기에는 3.1%, 내년은 3%의 성장을 하고 앞으로 10년간은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다음은 한국의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. 강경화 장관입니다. 방한 일정 변함없다. 지금 이 중국의 양재츠 외교 담당위원이 이달 중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었죠.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질 것이라는 일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일도 4월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양재츠 위원은 이 왕이 외교부장보다 서열이 더 높아서 중국 외교의 톱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중대 변수가 생겼습니다.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3월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든 그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잠재워져야 되는 거죠.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지금 외교가에는 상반기에는 이미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 강경화 장관은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 일정에 변함이 없고 리커창 중국 총리도 올해 안에는 방한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. 네, 마지막은 이통사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LG유플러스입니다. 5G 가입자 500만 필요하다. 네, 지금 이 통신 3사의 실적은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줄었죠. 네, 긍정적인 건 둔화됐던 매출이 반등했다는 점입니다. 통신사들은 올해 5G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30% 비중을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. 그런데 5G는 매출 증가를 안겨줬지만 전체 영업이익으로 볼 땐 부담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모두 줄었습니다. 이 5G 출혈 경쟁에 따른 영향이 컸죠. 이 5G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법 보조금 대란이 불거졌고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습니다. 또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SK와 KT를 신고하는 장면도 벌어졌습니다. 이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였죠. 하지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 5G 시장 경쟁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SK는 내년부터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KT와 LG는 아직 불확실하고 500만 명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도 우리 경제 이슈까지 4가지 모두 알아봤고요.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.